이제 이렇게 권리 분석을 잘 하셨다면 이제 우리가 입찰을 이제 해야 되는데, 입찰하기 전 단계가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여러분 수영을 하거나 골프를 치거나 이런 거 할 때 준비 운동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공매 투자를 위해서도 준비 과정이 매우 중요해요. 자, 어떤 준비 과정이 필요한지 하나씩 좀 볼게요. 일단은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게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정보가 너무나 많아요. 그 중에 몇 가지 좀 정보 제공해드리면, 물론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이트들도 있을 겁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라 그래서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다각, 오피스텔 등 이런 실거래가 정보를 다 확인할 수 있도록 돼 있죠. 그래서 뭐 아파트다, 내가 이제 입찰하려고 하는 물건이 있는데 최근에 얼마에 거래됐나 확인하는데 아주 유용한 사이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호객노노라 그래서 여기 이제 실거래가 정보도 뜨지만 커뮤니티가, 그러니까 게시판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갖고 이제 이 단지에 거주하셨던 분들, 제3자가 바라본 이 단지의 어떤 특성들, 이런 댓글 기능이 좀 있어서 그게 많이 참고가 좀 되고 있는데, 제3자들이 바라보는 이 단지의 어떤 특성, 뭐 좋은 점, 단점, 뭐 이런 것들을 게시판을 통해 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사이트 같고요. 또 아파트의 경우에 또는 기타 물건의 경우에 부동산에 나와 있는 매물 정보는 네이버 부동산이 그래도 가장 어떤 허위 매물 없이 관리가 잘 되고 있어서 호가죠. 이거는 호가 정보는 여기서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사실 이 사이트는 여러분이 다 알고 계셨을 사이트인데, 여기는 굉장히 재미있는 사이트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네이버 검색창에 한국 부동산원 부동산 통계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셔도 되고, 요 링크 주소를 바로 입력하셔도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우리나라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지표들이 나와요. 요거 보시는 거는요, 부산이거든요. 부산의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인데 보시면 약 하락으로 가다가 갑자기 급상승하게 됐죠? 이게 언제일 것 같아요? 상승했던 시기는 2020년도부터 부산이 상승을 했던 것 같아요.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그랬다가 2022년도 한 5월, 6월 정도에 하락으로 가게 됐네요. 근데 보시면 서울, 경기 포함해서 광역시들이 거의 이런 그래프를 보이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지역들이. 그랬다가 다시 어떻게 됐어요? 최근에는 약간 반등을 하죠. 그래서 실거래가 지수를 통해서 지금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좀 알아보실 수 있는 중요한 사이트가 될 것 같고요. KB 부동산 데이터 허브라는 게 있는데 여기도 굉장히 재밌는 정보들이 많아요. 보시면 부동산 심리 지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매매 가격 전망 지수라는 탭이 있거든요. 굉장히 흥미로운 자료인데 4분위로 표시가 되고 있어서요. 좌측 왼쪽에 보시면 매도자 많음 가격 상승 전망. 예? 그렇죠? 그리고 아래는 매도자 많고 가격 하락 전망. 이렇게. 근데 지금 보시면 동그라미가 다 여기 왼쪽 아랫부분에 있죠? 여기는 매도자 많고 가격 하락 전망이에요. 지금 가장 시장이 안 좋을 때 저기가 표시되는 겁니다. 가장 상승장일 때는 반대로 저쪽이에요. 매수자 많고 가격 상승 전망. 자, 그런데 이게 2022년 9월 지표였거든요. 가장 최근 지표 보시면 2023년도 5월자 보세요. 어때요? 약간 위로 올라가죠? 네, 올라갑니다. 그랬다가 점점 시장이 좋아지면 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원표시도 점점 커지면서. 이게 중개사들 조사를 통해서 상승 전망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중개사분들이 현업에 계시면서 그 지역을 제일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활용하시면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미리 좀 움직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토지와 상가에 관련된 정보인데, 뭐 밸류맵, 또 유사한 디스코라고도 있어요. 그래서 지도를 통해서요, 클릭을 하시게 되면 건물이라든지 구분상가, 토지, 이런 실거래가 정보가 나타나서 굉장히 아주 편리하게 이런 실거래가 정보 확인할 수가 있죠. 어플도 다 있고요.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 아마 계실 텐데, 수익형 부동산에서는 사실은 유동인구라든지 아니면 그 상점의 매출 정보, 이런 거를 알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이게 최근에 AI를 통해서 데이터가 오픈이 다 되고 있어요. 오픈업이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신용카드 매출을 기반으로 해서 분석하는 정보인데, 각 지역별로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 어떤 특정 매장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부산 해운대구에 뭐 어떤 커피숍, 또 어떤 베이커리, 여기 한 달 매출이 얼마나 나나 궁금하시잖아요. 오픈업을 통해서 딱 찍으면 그 한 달 매출 추정가가 나옵니다.
신용카드 매출이 연동돼 있기 때문에 거의 정확해요. 다만 신용카드 매출로 잡히지 않은 매출이 많은 업종들은 오차가 좀 심하겠죠. 현금 거래가 많은 업종들, 그렇지 않은 신용카드 매출로는 이게 정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월 매출도 나오고요. 더 재미있는 정보는 시간대별 매출 정보. 오전이 매출이 많이 발생하냐, 오후가 매출이 많이 발생하냐, 이런 정보도 나오고요. 또 요일별, 그리고 남성이냐 여성이냐, 그리고 연령대, 20대 여성 결제 가장 활발해요, 이렇게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리고 미혼이냐 기혼이냐. 근데 보시면 전반적으로 20대 미혼인 여성 결제, 그리고 점심 11시 15시 토요일 결제 가장 활발하네요. 그러면 이 상권이 어떤 상권인지 싹 감이 오시죠. 네, 이렇게 상권 분석을 할 수 있는 오픈업이라는 사이트 잘 활용하시면 상가 투자하실 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좀 서울시로 한정돼 있거든요. 서울시 상권 분석 서비스라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도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유동인구의 흐름을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 가장 빨갛게 표시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강남역이에요. 강남역에서 어디가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지 표시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제 나중에 언젠가는 부산도 이런 게 생기지 않을까 뭐 기대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는 이 사이트는 서울시만 상권 분석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임야 관심 있는 분 있나요? 임야 낙찰받은 뭐 어디 써먹을 때 있나요? 뭐 이제 퇴직하고 나서 거기서 나는 자연이다처럼 거기서 한번 조용히 살고 싶으세요? 네. 자, 근데 임야를 이제 대부분 투자하는 목적은요. 일단은 모든 토지 중에서 제일 싸요. 임야가. 근데 문제는 임야의 가장 투자 포인트는 개발할 수 있느냐, 개발할 수 없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개발할 수 없는 임야는 뭐 몇 가지 그래도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개발이 가능한 임야는 그래도 투자 가치가 상당히 있는데 그 임야를 개발을 하려면 뭐 건물을 짓거나 어떤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임업정보 다드림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냥 이런 거 다 네이버 검색창에 이 제목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이 사이트에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 자, 요 사이트 중 요 서비스는 뭐냐면 임야를 개발할 때 경사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임야의 산 가파르기가 너무 가파르면 허가가 안 나요. 근데 요 경사도가 지자체별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 그 경기도 용인시 같은 경우는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에 따라 17도에서 한 20도 사이에서 결정이 되는데 부산은 개발 행위 허가의 경사도 기준이 몇 도인가 보니까 17도라고요. 17도더라고요. 부산의 경우에는. 그래서 17도를 초과하는 경사도는 토지가 개발 행위 허가가 안 나요. 그래서 경사도를 어떻게 알아내요? 우리가 육안으로도 확인하기 힘들고 뭐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트 들어가시면 요 끝에 삼각형 모양이 있어요. 오른쪽 끝에 삼각형 모양. 그걸 클릭하신 다음에 마우스를 드래그를 해서 딱딱 두 개의 점을 찍으면 거기에 대한 평균 경사도를 나타냅니다. 완벽하게 정확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평균 경사도를 표시해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산의 어떤 좀 임야 괜찮아 보여서 여기 들어갔고 딱딱 찍으니까 22도가 나와요. 평균 경사도. 개발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고요. 부산은 17도니까 그 이하를 찾아야죠. 자, 그런 22도 이런 거는 어떻게 하라고요? 네. 퇴직하시고 나는 자연인이다의 꿈을 거기서 이루셔야 되겠죠. 자, 단 이제 뭐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기도 하는데 임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많이 고심을 하다가 이렇게 정보 서칭을 하는데 산지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산지연금에 해당이 되면요 굉장히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경사도 이런 거 관계도 없고요. 개발 행위 조건하고 관계 없어요. 다른 조건이 필요해요. 그래서 산지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그 서울 콘서트 때 소개해드렸던 내용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 온비드 유튜브 채널에 아마 곧 업로드 될 예정이니까 그 영상 한번 참고해 주세요. 어쨌든 이렇게 다드림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활용을 좀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온비드 사이트 들어가시면요 검색 옵션이 이렇게 나오는데 뭐 사실은 법원 경매 자꾸 비교해서 우리 법원한테 좀 미안하긴 한데 법원 경매 검색 옵션에 비하면요 정말 잘 돼 있습니다. 우리 온비드 검색 옵션이. 그래서
매각이냐 임대냐 또는 용도에 따라 정말 다양한 옵션을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 특정 지역 특정 물건의 종류를 콕콕 집어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웬만한 경매 유료 사설 사이트 못지않게 검색 옵션이 잘 돼 있어요. 잘 활용해 보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물건 얼마든지 찾으실 수 있고요. 또 최근 들어서 지도 검색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법원 경매 사이트는 이 지도 검색이 없어요. 물론 디지옥션이나 옥션원 같은 유료 경매 사이트 이용할 수 있지만 법원 경매 자체 사이트에는 이런 기능이 없는데 우리 온비드 경매 사이트에는 지도를 통해서 검색할 수 있는 기능까지 들어가 있죠. 이제 많은 분들이 주거용 부동산 중 아파트를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아파트 입지로는 뭐 저도 거주하고 있는 것도 아파트고 또 저하고 공부하셨던 많은 분들이 아파트 투자를 해 오셨는데 사실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해요. 아파트 투자에서 세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 교통, 두 번째 학교, 세 번째 편의시설. 요 세 가지를 갖춘 아파트는 가격이 하락장에서도 크게 하락을 안 하고요. 상승장 때는 많이 올라갑니다. 요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아파트 브랜드도 영향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구분상가라 그래서 호수별로 개별 등기되어 있는 상가들, 이게 가장 대중화된 상가 투자의 유형이죠. 전철역하고 가까울수록 좋다고 물론 당연히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배우 세대수, 아파트 세대수가 많은 배우 세대를 가지고 있어야 그 상권이 탄탄하게 돌아갑니다. 불황에서도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아예 예를 들어서 뭐 부산역 또는 어떤 특정 역세권만을 끼고 있는 상권은 시장 경기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그런 역세권이거나 유도인구가 많으면서 배우 세대수로 2,000세대, 3,000세대 이상을 두고 있으면 아파트 주민들도 이용하고요. 교통을 이용하는 유도인구도 같이 이용하게 되면 보다 안정적인 상권 운영이 좀 가능하겠죠. 그리고 주변 공신률에 대한 확인도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사실은 나 상가 투자 해본 적도 없고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이게 가장 안정적이에요. 이게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공매로 나올 때가 종종 있으니까 한번 주의 깊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이런 걸 알아난 다음에 이제 임장을 하셔야겠죠. 현장 조사. 주거용 부동산에서는 우리가 어떤 임장 갈 때요, 무턱대고 막 다니시는 것보다는 항상 사전 조사. 제가 방금 말씀했던 이런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그 지역에 대한 특성, 이 단지에 대한 특성을 사전 조사하고 가야 더 많은 정보를 얻어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 조사 작업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임장하실 때 자유 이용보다는 도보로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학교나 마트 교통시설에 대한 확인 필요하고요. 중개업소 방문해서 공매 물건 때문에 왔다고 얘기할까 아니면 얘기하지 말까 이렇게 고민하시는데 공매 물건들 중에서도요, 아주 이슈가 된 인기 정말 좋은 아파트, 그리고 입찰 기간이 막 임박했어요. 그 상태에서 중개업소 가면 여러분이 말을 안 해도 그냥 문 열고 딱 들어간 순간 중개사분이 얼굴 표정만 봐도 알아요. 이 사람이 왜 왔는지. 혹시 여러분 중에도 중개사분이 아마 계실 수도 있는데 중개사 한 몇 년 하시면 딱 보면 아시더라고요. 이 사람이 공매 때문에 왔는지 경매 때문에 왔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괜히 어설픈 연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솔직하게 공매에 나온 게 있어서 좀 문의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중개업소를 갑자기 들어가는 것보다는 미리 전화를 통해서 기본 상담하시고 제가 내일 오후 5시쯤 방문하고 싶은데 라고 예약을 하시면 그분이 딱 브리핑 자료 해놔요. 그러면 훨씬 그분도 준비하실 수도 있으니까 더 많은 정보를 또 받으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매매가와 임대료 정보도 확인을 해보시고요.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우 세대수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실률, 그리고 대상 부동산에 대한 영업 확인 여부. 가끔 가다가 감정평가서에 올라온 사진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임차인이 영업하는 사진이 있었는데 내가 낙찰받고 가서 보니까 몇 달 전에 폐업하고 영업을 안 하고 있어요. 이거 좀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정평가서나 온비드 사이트에 있는 사진상 영업 여부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임장을 통해서 실제 영업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중개업소 통해서 임대료 정보 확인하는 부분. 그리고 상가의 경우에 관리비를 체납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관리사무소 가서 물어보시면 되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체납 관리비를 알려줄까요? 안 알려줄까요? 대부분 알려주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개인정보라서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실무상 관리사무소에서 대부분 알려주고 있거든요.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 상가 임차인이 관리비를 한 1,000만 원 체납했어요. 이거 낙찰자가 부담해요, 부담하지 않아요? 체납관리비. 여기 좀 이따 그것도 나옵니다. 체납관리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